자, 오늘 수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학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었을까? 16이요. 네. 아니, 네, 유형 16이요. 유형 몇 번요? 16이요. 16이요? 맞아요. 17부터 해야 돼요? 네. 16부터요? 아니요. 아니, 뭘 갖는다까지 했잖아요. 뭘 갖는다? 서로 다른 세계의 실견을 갖는다까지 아마 했을 거예요. 유형 16번부터 하면 되겠네요. 아, 내가 596번 해본 것 같은데. 자, 597번 해줄게요. 자, 597번은요, 빨리 한번 해보세요. 아, 596번까지 했어요. 자, 597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돼요. 해보시면. 아, 296. 그 답이 제대로 안 나와서 다시 한번 해주고 있어요. 296이요? 596이요? 아, 596. 596. 예, 알겠습니다. 597 한번 해보세요. 혼정부터 나오나요? 자, 설명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이 4차함수인데 그 값을 하나만 갖는다라는 말의 뜻은 뭐가 되라고? 이렇게 되는 것만 아니면 된다 이 말의 뜻이라고. 그럼 어떻게 되면 된다는 소리니? 이렇게 되거나 혹은 이렇게 되거나 혹은 이렇게,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세 중에 하나만 가지면 된다 이 말의 뜻이에요. 따라서 뭘 해주면 되냐고, 얘를 미분을 시켜봐 볼게요. 자, 미분을 시켜줬더니 뭐가 되냐고, 4x의 3승 6a x의 제곱 더하기 얼마? 4x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얼마 대밥 0 될까 이걸 생각해 보라고. 그럼 뭐가 돼요? 2x라는 값이 있겠죠. 뭐가 있어요? 2x. 따라서 뭐가 돼? 2x의 제곱 더하기 얼마? 3ax 더하기 얼마? 2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래서 0을 갖다 대입했을 때 값이 0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의 뜻은 뭐한다? x는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서 뭘 가지면 돼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라는 것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0이라는 근을 가지 안 가죠? 안 같이. 왜 그러냐면 0 갖다 대입해주면 여기 2가 되니까 0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놈이 무슨 근이나 중근이나 또는 무슨 근을 가지면 돼? 허근을 가지면 되겠지. 이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세 개나 나와버린다니까? 이렇게 세 개나 나와버리면 뭐가 된다고? 그 값이 세 개나 나와버리는 거지. 이럴 때처럼 그 값이 이렇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건 그 값이라고 이야기 안 하는 거라고. 얘도 그 값이라고 이야기 안 하는 거라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얘는 그 값이라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뭐 한다고? 는 0이 되게 하는 x가 뭐가 나와 있으므로? 하나가 있으므로. 이제 이 놈이 어떤 거를 가지면 된다? 중근이나 허근을 가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중근이나 허근 뭐가 되니? 9a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얼마가 돼? 16이 중근이나 또는 허근을 가지면 된다. 에이, 중근이나 또는 허근을 가지면 된다 이 말의 뜻이야.
이해됐니? 그래서 x의 값은 뭐가 돼? 마이너스 3분의 4. 이건 얼마가 돼? 3분의 4. 이렇게 되면 되겠지.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A에 B 프라임의 제곱 여기가 A겠지. 이게 X가 아니라 A겠죠.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죠? 그렇죠? A의 최대값, 최소값 두 개를 곱하기 해주니까 답은 마이너스 9분의 16이 바로 답이 되겠죠.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자, 596번도 이렇게 똑같이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거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아요. 네, 한번 해봐볼까요? 596번 문제를 봐볼게요. 자, 뭐라고? fx다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x의 4승 더하기 뭐가 돼? 3분의 4 x의 3승 마이너스 2의 a 빼기 2의 뭐가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4ax. 자, 극값을 극소값을 갖지 않도록 하라. 원래 그림 자체가 이렇게 생긴 놈이라니까. 이렇게 생긴 놈. 그러니까 얘를 갖지 말아요. 얘를 갖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 이렇게 되구나. 이렇게 되구나.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되고.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세 가지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뭐 한다고? 1번만 아니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우리가 미분을 시켜줘요. 자, 미분을 시켜주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4x에 뭐가 돼? 3승 4x에 뭐가 돼? 제곱 마이너스 2에 뭐가 돼? 4에 뭐가 돼? x에 a 빼기 2에 x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4x로 끄집어내죠. 그럼 뭐가 되니? x의 제곱 마이너스 4x로 끄집어내니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x를 끄집어내주니까 얼마 돼? 플러스 이게 뭐지? 4 F 프라임에 마이너스 4에 있어요. 이거지 이거? 근데 그럼 뒤에 마이너스 4a. 여기 4a가 있어요? 네. 그러네요. 마이너스 4a. 어허허허. 마이너스 그럼 4. 마이너스 4만 끄집어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뭐가 돼요? 여기는 x의 3승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렇지? 플러스 얼마? a 빼기 2에 뭐가 돼? x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a 뭐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까 돼요. 그래서 얼마 되면 0 될 것인가? 그러면 마이너스 1이겠지. 그렇죠? 1 마이너스 1 a 빼기 2 a 마이너스 1. 그래서 1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에 두 개 다 마이너스 2가 되고 2가 되고 a가 되고 마이너스 a가 돼서 제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4에 뭐가 돼? x 빼기 1 마이너스니까 x 플러스 1 미안합니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 x에 좀 마이너스 2x 더하기 얼마? a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얘가 0이 돼버리면 돼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얘가 0이 돼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0 됐다는 말의 뜻은 이놈 아니면 이곳에 뭐 했다는 소리 두 개가 달라붙거나 얘가 두 개가 달라붙어 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한 번 미분했을 때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마이너스 1인데 그게 여기에도 존재하면 뭐가 된다고? 이중근이 생겨서 뭐한다? 바로 극 대값만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극소값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의 뜻이에요. 따라 마이너스 1 대비해주면 얼마가 되냐? 1 플러스 얼마? 2 더하기 a의 값이 0이거나 첫째 즉 a가 뭐이거나 마이너스 3이거나 이해돼요? 만약에 둘째 뭐한다? 얘가 0이 안 되면 이거의 값 자체가 뭐가 되면 돼? 중근이나 또는 허근을 가지면 된다고.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어? 중근이나 또는 허근을 가지면 된다. 그러면 중근이다 라고 하는 건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뭐한다? 중근이나 또는 허근을 가지면 된다. 그래서 A의 값이 뭐보다? 1보다 크거나 같은 되겠지.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차근차근 이제 푸시면 됩니다. 저 a가 마이너스 3인데 이랑 마이너스 3인데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금은? 아직도 안 됐어요? 마이너스 3만 예? a가 마이너스 3인 이게 이해가 안 됐다고요?
아니 여기가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지금 뭐지? 마이너스. 그 마이너스 1이 여기로 나온다면 이중분이 되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줘. 그럼 뭐가 돼? 3 더하기 a가 0이 돼버린다. 쉽게 말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다른 오른쪽에 이것도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이거 단합해서 그림이 이렇게 된다. 혹은 이게 마이너스 1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라면 그림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이해됐어요? 네. 자 이제 유형 17번으로 갑니다. 뭐한다? 최대 최소. 너 뭐로 이렇게 18도까지 내려놨어? 저희 너무 더워서. 아 근데 지금 너무 춥지 않아? 아, 제가 예 알겠습니다. 내가 왜 이 옷을 입었는지 믿지 않았어. 나 왜 이 옷을 내가 지금 입고 있다. 왜 그러냐? 뭔가 추워 자꾸. 그래서 왜 그렇지? 아까는 안 그랬는데 분명히 이상하다. 이걸 봤더니 갑자기 18도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예 알겠습니다. 선풍기를 저희 쪽으로 할까요? 아니 됐어요. 뭔지 모르지만 엄청 추워서 나는 왜 나가 지금 이렇게 추위를 느껴야 되는지 잘 몰라. 내가 좀 나이가 처먹었나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602번하고 603번이 있는데 뭐 상문제니까 두 문제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한 장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602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자, 그 문제 제가 그냥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잘 봐보세요. 사실 이 문제하고 문제가 똑같은 게 여기 봐보세요. 이거의 값 자체를 뭐라고 생각을 해버리냐면 예측함수 gx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돼요. 자, 이제 이것을 gx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뭐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차라리 t라고 생각할게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자, t의 값은 어떻게 생겼어? 대답해. x 빼기 3의 전체 제곱 빼기 1 이렇게 생긴 게 t의 값이야. 명의까지 이해돼? 그러면 당연히 얘는 아래로 볼록인 놈이 될 것이고
여기가 x는 3일 때 y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지금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빠져나가냐면 2에서부터 2는 가까워 3하고 5까지 지금 빠져라 이런 소리. 2에서부터 5까지. 그러면 그것 안에서 우리가 t의 값은 뭐가 되냐고? t의 값은 당연히 이렇게 되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t의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5일 때 최대로 갖겠지. 5를 갖다 대입해줘. 5 갖다 대입해주니까 얼마나 돼? 3. 그 다음에 3을 갖다 대입해주니까 얼마나 돼? 마이너스 1. 그러니까 t의 범위는 뭐가 된다는 소리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얼마보다? 3보다 작거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얘는 뭐가 되냐? 이 fx는 뭐가 되겠어? t의 3승 마이너스 12t 더하기 1. 이 놈의 사실은 이게 이제 fx라기보다도 ft가 됐겠지 사실.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이것을 우리가 최대 최소로 구하는 거니까 뭐 해주면 돼? 미분을 시키면 되죠. 얼마 돼? 3t 좀 마이너스 얼마? 12. 3으로 꺼주니까 뭐가 되니? t 빼기 2, t 플러스 2. 그러니까 이 그림이 당연히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가 뭐가 돼? 바로 t가 얼마? 마이너스 2. 여기는 t가 얼마가 돼? 2 이렇게 돼요. 근데 t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따지냐면 어디?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따진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t가 그런 범위에서 당연히 이 값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t가 2일 때 당연히 뭐가 되냐? 2 갖다 대입해주면 f2다라고 하는 게 최소값이 됩니다. 이게 최소값이 됩니다. 그래서 2를 갖다 대입해줘. 2 갖다 대입해주니까 얼마가 되니? 8 마이너스 2 대만 24 플러스 1 마이너스 15가 되는가요? 네.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이게 최대인지 얘가 최대인지 잘 모르겠어. 뭐 해야 돼? 대입해봐야 돼. f 마이너스 1 대입해주니까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1 플러스 12 플러스 1 그러니까 12가 되고 f 이제 3을 갖다 또 대입을 해줘. 3 갖다 대입하면 27이 되고 마이너스 얼마 돼? 3 갖다 대입하니까 36 더하기 1 뭐 어쨌든 간에 얘가 더 크네. 그래서 얘가 바로 최대가 된다. 얘가 최대가 된다. 최대 더하기 최소의 값은 답은 마이너스 3이다 이런 값이 나온다. 생각 잘하고 싶죠? 되게 쉬워요. FT가 이 자체를 t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 말이냐면 미지수를 나는 t로 보겠다는 소리예요. 미지수는 뭘로 보겠다? t로 보겠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내가 t라고 좀 놨으니까 t의 3승 그 다음 마이너스 12t 플러스 1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를 t라고 보면 tx의 3승이구나. 아니요? 이건 뭐예요? X 없어요. 이게 뭐예요? 맞아요. 그냥 3승이에요. 이거 전체의 3승이에요? 네, 전체 3승. 아이고. 그래서 너가 헤맸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t의 3승 마이너스 12t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니까 결과가 t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가 돼? 인풋은 당연히 ft라고 써줘야 되는 거지. 예. 자, 603번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603번 뭐 해주세요? 이 gx를 그냥 t라고 나보세요. 뭐 어렵게 생각해보세요. 이해돼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요? gx니까 이 x의 값 대신에 t의 3승 마이너스 얼마? 3t 더하기 4가 되겠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자체를 gx를 나는 t라고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fgx는 ft가 된다. 그러니까 ft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미분 시켜줘요. 그럼 뭐가 돼요? 3t의 제곱 마이너스 3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이네. 여기가 얼마? t가 마이너스 1. 여기는 t가 얼마? 1. 이렇게 되는데 그럼 t의 범위를 따져줘야 되겠네. 자, 우리가 이 gx를 나는 t라고 놨단 말이야. 따라서 완전 형태로 고쳐야 되겠네. 뭐가 되지? x 빼기 1의 전체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얼마? 1. 그러니까 t는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소리야. t가 어쩐다고? 대답해. t가 어쩐다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그림을 생각하라 이 말의 뜻이야. 그럼 당연히 그림은 이런 그림이 되겠지. 이런 그림이 되겠지. 따라서 당연히 뭐다 t가 1이 됐을 때 우리 최소값을 갖겠지. 그래서 우리가 1을 갖다 대입해 주면 돼요. 1 갖다 대입해 주니까 얼마나 되냐? 정답은 2 이렇게 나오겠지. 어려움 없죠? 자, 다 됐으면 608번 한번 해보세요. 아, 옆에서 나왔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이 잘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이 17일이에요. 24일 돼야지만이 뭐가 돼요? 미분이 끝나요. 빨리 끝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적분이 3단원이 있는데 적분은 처음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1단원마다 일주씩 끝낸다 하더라도 또 그렇게 끝낼 수도 없겠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14일이나 11월 14일이나 11월 21일이 되거든요. 뭔 말인지 지금 이해되세요? 이분이 빨리 끝나야 11월 14일이나. 아니죠. 적분이 지금 3단원이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1단원을 끝낸다 하더라도 그러면 3단원이니까 뭐가 돼요? 21일이 돼버리잖아요. 거의. 그렇게 끝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아무리 빨리 해봤자 11월 21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확통도 우리 뭐 뒤에 추정 남았잖아요. 그리고 또 조건 방열에서도 또 한 번 안 해줄 수가 있나요? 그러면은 거의 11월 28일 뭐 일주일만 한다 하더라도 이제 28일.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이제 초선에 뭐 시험 기말고사일 건데.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남는 것은 너 문과니 이과니? 빨리 대답해 빨리. 그러니까 어? 짬뽕. 짬뽕? 아니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미적분을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몰라서 좀 이야기합니다. 선택할 거야. 아, 저 무조건 안 되는. 그래 하지 마 하지 마 하면 바보야.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러면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뭘 해야 되냐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 것 같아요? 무슨 헛소리입니까? 수능 특강하고요. 이게 수능 특강을 바로 이거 알아면은 왜냐? 고3 때 여러분 학교 시험 다 수능 특강에서 출제합니다. 싹. 어제 저기 뒤에 그것도 4년짜리 그것도 출제를 안 하더라고 보니까. 아니 여기 뭡니까 순정은 출제 안 하더라고요. 4년짜리. 여러 학교도 뭐 순정하고 똑같이 그 4년짜리 썰마 출제하겠어. 이 수능 특강을 이걸 안 하면은 이게 또 바보가 돼요. 고3 때 개판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또 미적분을 또 안 할 수가 있나요? 해야죠. 미적분 빵점 맞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센으로 그냥 한번 쭉 하고 어차피 그건 수능시험에 어차피 너 저기 미적분 그거 시험 보지 마. 미적분으로 시험 보지 마세요. 근데 대학 갈 때 필수 아니에요. 학교가 좀 많다. 네, 근데 너도 그렇지도 않아요. 어이. 수시로 갈 거 아니야? 아니 문과도 어차피 다 이게 교차 정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확통을 하세요. 그냥. 단지 이제 표준 점수가 별로 안 좋은 것뿐인데 아니 상관없어요. 표준 점수가 미적분이 좀 따기가 쉬워요. 표준 점수가. 이렇게 확통은 워낙에 촘촘해가지고 문과 애들을 다 시험을 봤어.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문과 애들은 깔아주는 애들도 많아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깔아주는 애들이 많아요, 문과 애들. 그러니까 그냥 대충 훑어보고 뭘 할 수밖에 없냐면 결국은 수능 특강하고 이제 자기소설의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 이제 수시로 가든 뭘 가든 뭘 해야 돼? 쟤는 해야 될 게 있어요. 최저를 맞춰야 되거든요. 최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는 대충 시험 봐가지고 전대나 뭐 이런 데 들어가면 돼 그냥. 대충 전대가 대충 시험 본다고 가지는데. 전대는 대충 시험 봐도 못 들어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전대는 그냥 대충 시험 봐도 들어가. 걱정 마. 근데 내신이 안 좋아서. 내신 안 좋아도 내가 왜 그러냐면 옛날에 다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5등급도 들어갑니다. 5등급. 오! 4, 5등급도 다 들어갑니다. 저희 그럼 오늘 활용 3까지 다 끝낼까요? 여기 봐까지 시작하면서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게 잘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지금 딴 생각이 물론 많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이게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겁니다. 자, 이거 봐보세요. 특히 너 어떻게 하든 미적분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으면 되겠냐? 그래서 아빠가, 오늘 알겠습니다. 활용 3까지 알겠습니다. 시합점 소리 말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라고? 예요 누구야? 진주는 그러면 뭐 어디 나가려고? 그냥 어디 집에 가시라고? 아니 얘도 같이 듣고. 이 시합점 소리 말고 했다. 자, 이것은 뭐가 되냐면 그림이 이렇게 생겼겠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뭐가 돼요? 그때가 x가 마이너스 2라는 건데 극소값 여기는 뭐가 돼? x는 0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얘를 미분했을 때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뭐라고? 마이너스 2하고 제로라고. 그래서 얘 미분을 좀 뭐가 돼? 3x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것의 f 프라임 x는 3 제곱. x 플러스 2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야 근이 마이너스 2하고 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고 3x의 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얼마? 6x. 따라서 얘는 미분 한번 해볼까요? 얼마 되니? 3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B는 0이 되고 b는 0이 되고 A는 3이 된다. b는 0이 되고 a는 얼마? 3이 된다 이런 소리예요.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렇죠? 그런데 제한 조건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좀 따져준 거냐고? X는 마이너스 3부터 2.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야.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됐지. 네. 2는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지금 이런 그림이다. 이런 그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에 뭐 여기에서 즉 x가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을 갖던 아니면 플러스 2에서 최대값을 갖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소리야. 네. 따라서 여기에다 원식에다 값을 갖다 대입해주면 fx는 x의 3승 a가 지금 3이야. 3x의 제곱 더하기 c 이렇게 돼요. 그래서 2를 갖다 대입을 해주면 뭐가 되니? 8 플러스 12 더하기 c 마이너스 2를 갖다 대면 얘가 음수가 되니까 안 되지. 당연히 2일 때가 더 큰 값이라고. 네. 마이너스 2일 때가 큰 값이 아니라 누가? 2일 때가 큰 값이라. 왜? 대입해 보니까 아는 거야. 그런데 그 값이 최대값이 지금 얼마냐면 19달러라고 얘기했어. 따라서 C는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fx는 x의 3승 3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놈의 값이 될 것이다. 그래서 최소값을 최소값은 뭐가 될 또다시 0을 대입했을 때나 마이너스 3을 갖다 대입했을 때 값이야. 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네. 마이너스 3을 갖다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1이래요. 또 마이너스 1이네. 뭐 둘 다 0을 대입할 때도 마이너스 3을 갖다 대입해도 둘 다 최소값이 나온다 이 말의 뜻이에요. 자, 다음 유형 19번에 610번 문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최대 최소의 활용 문제 한번 해보십시오. 활용 문제.
자, 저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P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이 곡선 위의 점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나는 A, A의 제곱 빼기 2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워줄 수가 있죠. 한편 AP의 제곱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AP의 길이는 루트 이렇게 나오는데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필요가 없겠죠. 뭐가 돼? 빼준 다음에 제곱 A의 제곱 더하기 여기에서 여기를 빼준 다음에 제곱 얼마가 돼? A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더하기 BP의 제곱 여기 뭐가 돼? A 빼기 얼마? 10의 제곱 더하기 뭐가 돼? 여기에서 여기를 빼라. 뭐가 돼? A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 값에 뭘 구하라고?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지금 당연히 이 놈의 문제를 풀면 A에 관한 4차식이 나오겠지. 당연히 정의하고 뭐가 돼? A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지? 정의의 범위를 생각하셔야 되겠지? 그러면 A가 취할 수 있는 값은 뭘까? 마이너스 모든 실수.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A는 뭘 말해? 이거 위에 X의 값이니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쩌든 간에 나는 얘를 FA라고 한다면 이 F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그런 말의 뜻이에요. 자, 일단은 전개를 주니까 뭐가 돼? 2A의 4승 그 다음 2A의 제곱 2A의 제곱 그러면 5A의 제곱이 되고 여기는 뭐가 돼? A제곱이 되니까 6A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인 것은 여기밖에 없겠네. 마이너스 얼마? 20A. 그 다음에 이제 숫자밖에 남는 게 없죠. 그럼 뭐가 돼? 102 이렇게 되겠지. 이상 없죠, 그렇죠? 따라서 얘를 미분을 시켜보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4차식이니까 그림이 이런 그림이든 아니면 이런 그림이든 이런 그림이든 어떤 이런 그림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미분해서 는 0이 되게 하는 값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8A의 3승 12A 마이너스 얼마? 20 4로 묶어주면 되겠네. 2A의 3승 2A의 3승 3A 5 이렇게 되겠지. 1 대입하면 제로가 되겠네. 2 0 3 마이너스 1 2 2 2 2 5 5 제로 이렇게 돼요. 따라서 얘는 4에 x 마이너스 1에 2x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더하기 5 이렇게 되죠. 자, 뒤에 그 판별식을 따져봐야 되겠죠? 왜?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 얘 판별 따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이 음수가 나오네? 그러니까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없어. 그러니까 이 4차식을 미분했을 때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야. 그 말의 뜻은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야. 이 지점이 뭐라는 소리야? A가 1이 된다. 여기가 X가 아니라 다 이건 A다. 다 A라고. 그래서 A가 1일 때 바로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1을 갖다 대변이니까 뭐야? 여기다 아니라 여기에다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F1을 1 갖다 대입해야 마이너스 12? 이거 계산하면 이거 12가 되니? 네,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답은 90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렇죠? 80 90 이렇게 되겠죠. 자, 최대 최소의 활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했던 건 우리가 길이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넓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요? 자, 제일 잘 나온 게 613번입니다. 학교 시험에 제일 잘 나온 게 613번이에요. 한번 해보십시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저를 한번 봐보십시오. 물론, 자, 이것을 그림을 한번 그려봐 볼게요. 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정역, 체역이 필요하다고. 이 정역이다라는 말 자체가 바로 뭐라고? 편안하게 생각해. X의 절편, 정역, 체역. 두 번째는 뭐가 돼? X의 절편, Y 절편. 자, X의 절편이란 말은 무슨 말이지? Y에다 0 대줬을 때 X의 값이 뭐냐 이 말이야. 뭐가 되지? 0하고 6이 되겠지, 그렇지? 제곱의 개수가 음수야. 위로 블록이 되겠네. 그래서 그림이 일단은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물론 여기는 당연히 3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에 이런 뭐가 있다는 소리니? 사다리꼴이 있다 이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 푸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저는 이제 문제 이렇게 푸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얼마? 3. 여기가 마이너스 3. 어차피 이걸 이쪽으로 이동을 해주면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하도 이걸 구하도 어때?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이걸로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사실은. 뭐 이걸로 해도 문제 풀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나오면 빨리 이렇게 우리가 치환해서 문제 하는 게 아마 편리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한 조건을 잡아줄 때 뭐라고 여기를 t라고 잡으면 뭐가 돼? t는 3보다 크다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걸 t라고 잡아주면 여기는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돼? t, 이 식이 어떤 식이 된다는 소리야?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이 된다는 소리야. 이 놈이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면 이 그림이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t, 얼마가 돼?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이 점의 좌표. 9 아닙니다. 여기가 지금 9인가요? 3 대입하면 6, 3, 18 9예요? 여기가 9인가요? 미안합니다. 네, 9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왜 그렇죠? 여기 3 갖다 대입해주면 여기 3을 갖다 대입했을 때 y값이 얼마인가 이런 소리예요. 3 갖다 대면 6, 3, 18, 3, 3, 9, 9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을 하면 이 최고의 높은 값은 9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물론 여기 t의 범위는 이제 뭐로 변했냐면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변했겠죠. t의 범위는. 이런 식으로 변해냈는데 어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이것의 면적을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뭐가 돼? 아랫변 더하기 윗변. 자, 원래 아랫변의 길이는 뭐가 되겠니? 6 더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이라 6 더하기 이 길이는 2t가 되겠지. 곱하기 높이는 뭐가 돼?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9 곱하기 2분의 1 이게 바로 뭐가 돼요? 넓이 st가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가 돼? 3 플러스 t가 되고요. 여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9가 돼. 그냥 미분 시켜버릴게요. s 프라임 뭐가 돼? t 미분 안 미분 뭐가 돼?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9 더하기 안 미분 얼마가 돼? 안 미분은 t 플러스 3 안 미분은 뭐가 되지? t 플러스 3 미분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지.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따라 계산하면 마이너스 2t의 제곱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얼마? 3t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6t가 되겠네. 마이너스 6t 플러스 얼마? 9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t의 제곱 플러스 얼마? 2t 빼기 얼마? 3, 1, 3 여기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 t는 우리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으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겠어? t는 당연히 1이었을 때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의 면적은 그러면 S2인 거지 뭐. 뻔한 거지. 뭔 말하는지 이해돼? 굳이 그걸 일일이 안 따져도 된다고. 아니 극값일 때 우리 그게 뭐 최대인지 최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값을 구하라는 개념이지 뭐 극값 아닌 것은 뭔 값을 구하라는 소리겠어? 이게 정확하게 모르면 이건 뭐 해주면 돼요? 예? t의 3, 4 빼기에서 음수잖아요. 음수니까 뭐가 되겠어요? 1차, 2차, 3차. 원래 그림은 이런 그림이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냐? 바로 t가 1일 때의 값이 돼요. 여기는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 3. 근데 t가 지금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니까요? 0보다 크고 3보다 작으니까 이 범위.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최대의 값을 구하라고 당연히 1일 때 최대를 구하겠죠.
이해돼요? T를 마이너스 3보다 크고. 아이 시작되는 소리 말고 t의 범위를 이렇게 잡았잖아. 양수로 여기 0에서 3 사이로 잡았잖아. 예초당초 잡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아이. 임의로 잡았잖아. 예. 저희가 선택했어요.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3보다 아니 시작되는 소리 말고 이렇게 우리가 잡았다고요. 네? t는 양수를 잡았다고요. 그럼 마이너스를 잡았으면 당연히 또 누가 알아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t는 양수로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잡았다고요. 자, 그래서 1이었을 때 값이 되므로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S1이 답이 된다고. S1. 1은 그래서 일단 1 갖다 대입해 주니까 얼마가 되니? 4가 되고 뭐가 돼? 1 갖다 대니까 8, 4, 8에 32라는 답이 납니다.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억지로 이상하게 꼴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이상하게 꼬아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아 근데 제가 시험에서 그렇게는 인생이 꼬입니다. 인생이 꼬여요. 아니 그래도 시작되는 소리 하나라도 알면 진짜. 아 전혀 시작돼 궁금하긴 아니 하네. 뭔 내용인지를 알면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네. t를 이쪽에 잡았으면 여기에 배운다는 값은 t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뭐보다? 0보다 0보다 작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예체능 표현은 t는 뭐야? 음수입니다. 음수. 근데 그러면 저 그래프에서 값의 범위도 좀 다르지 않을까요? 아니 왜 다릅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요? 0보다 0보다 작아요. 그럼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아. 그러면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뭐가 있지?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뭐가 있지? 1이랑 3. 2랑 마이너스 3이었겠지? 아 네. 그러면 는 0이 되게 하는 값 자체가 안 나온다는 소리야. 그 값 자체가,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한 것 자체가 아니라 괜히 알아서 꼬아서 본인 자체가 알아서 꼬입니다. 아니 그래도 시험에서 이렇게 아니 t 자체는 애초당초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양수를 잡았다니까. 뭐 잡는 걸 굳이 뭐하러 왼쪽 걸 잡아 바보처럼. 아 이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 내용의 면적을 구하는 건데 지금 t 자체를 지금 너는 음수로 잡았다는 소리야. 음수로. 네.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시간도 없는데 참 본인이 아는 시간 생각을 해보면 되지. 그래가지고 안 되면 가져오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자 유형 21에 616번 문제 한번 해보십시오. 616. 너 춥지? 네. 그럼 그렇지. 안 춥다고 말 그러더니 2도나 올렸습니다. 2도나. 감사합니다. 1도 더 올려드릴까요? 아니요. 몇 도요?
지금 막 수업을 방해할 것 같은 막 그런 제가 왜 저러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저 옛날에도 질문 많이 했지 않아요? 아니 질문이 아니잖아 그건 질문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고 왜 질문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업을 방해할 목적이 다분한 게 질문이 아닌 자, 많이 어렵나요? 자, 이거 봐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세요. 이걸 계속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뽑아내 보십시오. 이걸 수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외곽이라고 하는데요. 항상 모든 도형의 외곽의 총합은 360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정이기 때문에 6개잖아요. 그러니까 6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각이 몇 도가 되냐면 이 한각이 예초당초 이 각의 한각이 120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됐냐고요. 자, 이게 120도면 이 각은 그럼 몇 도가 되냐? 이 각은 60도가 된다. 그러니까 이 각이 지금 몇 도가 되냐고? 이 각이 몇 도가 되냐고? 60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각이. 그리고 이거 잘 봐보세요. 이제 이걸 내가 끄집어내 볼게. 이거. 그러니까 이걸 끄집어내 보면 지금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가 몇 도가 되고 60도, 여기는 30도, 여기는 x라고 교재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뭐가 되냐면 1대 루트 3대 2,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3분의 1 x가 되겠죠. 이해돼요? 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고? 루트 3분의 1 x. 여러분 교재 이것이 지금 뭐라고 정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x라고 되어 있는 거 맞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불편하긴 합니다. 나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의 길이는 뭐가 돼? 루트 3분의 뭐가 돼? 2x가 되겠죠.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봐보세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원래 이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4 루트 3이에요. 그러면 4 루트 3에서 뭘 빼라고?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야 이 한 변의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뭐가 돼? 루트 3분의 2 x를 빼야지만이 바로 이 한 변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는 뭐가 돼? 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의 면적을 구한다면 곱하기 6을 하면 되겠죠. 뭔 말하는지 이해돼요? 그럼 민넓이가 돼요. 이게 민넓이라니까 민넓이 곱하기 높이. 높이는 뭐가 되겠니? 얘가 높이가 되겠지. 높이는 뭐가 돼? x 곱하기 얼마? 민넓이 곱하기 높이. 그것이 바로 뭐가 돼? 부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뭐냐? 이것이 이 한 변의 길이라고. 따라서 4분의 루트 3a의 제곱. 이게 바로 삼각형의 면적이다니까. 이 삼각형의 면적 곱하기 얼마? 6 곱하기 얼마? x. 이게 바로 뭐라고? 부피라고. 부피.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데 루트 3을 안으로 집어넣어 버릴게요. 이거 약분시키고 얼마가 돼? 2분의 3x가 되죠? 루트 3을 안으로 집어넣을게요. 얼마가 돼? 4, 3, 12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뭐가 또 너무 이해가 안 됐어? 얼굴 표정이 뭔가 안 좋아요. 너무 갑자기 막 빨라진다. 아니 원주는 또 미치겠대. 아니. 이거 전개하라니까. 전개해주면 제곱 4, 3, 12가 될 거 아니니.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2x가 된다는 거예요. 잠깐만. 아니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부터 엄청 어깃장을 넣으시네. 자 다시 한번 더요. 4분의 뭐가 돼? 6x니까 뭐가 돼? 2분의 3x. 이거는 됐고 루트 3을 안으로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그럼 루트 3을 집어넣었으니까 4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니까 4, 3, 12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루트 3분의 2니까 약분이 되니까 마이너스 2x가 된다 이런 소리라고요. 이해됐어요? 이제 여기까지? 근데 제곱이 있지 않아요? 아 여기 제곱이 있었나요? 그럼 제가 잘못한 거죠. 제가 잘못한 거죠. 아니면은 뭘 해주면 돼요? 루트 3분의 1을 바깥으로 끄집어내 버릴까요 그냥? 예? 예. 제곱이 있었으면 진작 이야기를 하시지. 자, 얘 루트 3을 바깥으로 루트 3분의 1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주면은 뭐가? 3분의 1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돼? 12분의 6 루트 3x가 되고 루트 3분의 1을 바깥으로 끄집어냈다니까 루트 3분의 1을 끄집어내고 제곱을 해서 끄집어냈다 이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3을 끄집어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얘야 루트 3분의 1을 끄집어냈으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 12 빼기 2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아니 루트 3분의 1을 끄집어냈다니까 오늘 둘 다 왜 그래? 뭐 잘못했으면 이게 SX라고요. 자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해주면 돼요? 미분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거 계산 바로 할까요? SX 얼마 돼? 2분의 뭐가 돼? 3루트 3x 여기는 뭐가 되냐고 4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x의 제곱이에요. 자 미분 시켜줄게요. 뭐가 돼? 미분 안 미분 얘 미분 시켜주니까 얼마가 돼? 2분의 3루트 3 그 다음에 안 미분 4루트 3 빼기 얼마? 루트 3분의 얼마? 2x의 제곱 더하기 안 미분 근데 너무 어렵다. 좀 끄집어내는 걸 뭘 그렇게 못한다는 거지? 미치겠네 아주. 루트 3분의 1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제곱이니까 얘 제곱이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나온다 이 말이지. 그래서 3분의 1이 나오니까 뭐가 되냐? 4분의 여기에 3분의 1을 곱하게 해주니까 얼마가 되니? 여기는 2x 2 루트 3x가 된다 이런 소리야.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1이 얘는 나왔으니까 얘 루트 3분의 1 이걸 없애줘야 돼. 루트 3분의 1을.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 12 빼기 2x의 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에 2를 끄집어내주면 4하고 약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 루트 3 x 6 빼기 얼마? x의 제곱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이게 sx라고요. 따라서 뭐가 돼? 미분, 안 미분해주면 2 루트 3 안 미분 6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안 미분이니까 뭐가 돼? 2 루트 3x 미분해주니까 2에 6 빼기 x 그런 다음에 속미분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이해돼요? 그래서 2 루트 3에 6 빼기 x를 끄집어내줘요. 그럼 여기는 뭐가 돼? 6 빼기 x가 되고 2 루트 3 6 빼기 x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x가 나오겠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x는 6이거나 x는 2가 되는데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런데 이 x는 이 x의 값 2x가 뭘 넘어서면 안 돼? 4 루트 3을 넘어서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 실제로 이걸 봐보세요. 얘는 x의 3승합의 개수가 양수니까 그림이 이런 그림일 거야. 내용이 이해돼? 왜냐하면 이게 제곱을 해주면 양수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x의 3승합의 개수 양수니까 그림이 이런 그림이야. 그러니까 지금 x2가 여기가 되고 여기는 x는 2가 되고 여기는 x가 6이 되는 거야. 최대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당연히 이놈이겠지. 뻔한 거지. 이거. 그러니까 극값을 만족하는 값 중에서 적절하게 생각을 해서 그냥 그 값이 최대든 최소든 문제를 푸는 뭐한다?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답은 따져주는데 수능 문제 푸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돼? x는 2일 때 그렇다라는 소리예요. 자, 오늘은 어디를 가시냐고요? 자, 뒤쪽에 마지막 남았습니다. 미번의 마지막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봅시다. 마지막에 뭐가 나왔냐고요? 방정식, 부등식,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가 나온다 이 말의 뜻입니다. 방정식, 부등식. 내가 지금 남은 게 뭐라고? 방정식, 뭐한다? 부등식,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 이게 이제 미분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선생님, 방정식 문제 풀 때 미분이 필요합니까? 아, 필요해요. 부등식 문제를 풀 때 미분이 필요합니까? 자, 우리 지금까지 미분이 왜 필요했지? 미분이 왜 필요했지? 증가, 감소, 극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증가, 감소, 극가. 이거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이제 좀 배운 게 변곡점 뭐 이런 정도.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러니까 기울기하고 처음에 기울기, 증가, 감소.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극감 문제 푸는 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했다? 미분이 필요했단 말이야. 근데 이 미분이 뭘 할 때? 어떤 방정식의 문제를 풀 때도 필요하고 부등식의 문제를 풀 때도 미분이 필요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한다? 속도, 가속도. 이건 이제 물리를 배울 때 이게 속도, 가속도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 물리를 이해할 때는 미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네 가지를 머릿속에 이제, 미분이 왜 필요한가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라는 소리예요.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무슨 방정식 문제 풀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방정식 문제 풀 때 봐보세요. 2x의 제곱 더하기 얼마 돼? 뭐가 돼? 뭐 2x 더하기 얼마? 3x 플러스 뭐가 돼? 뭐 5 마이너스 a는요?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이게 뭐 한다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게 되기 위한 뭘 구하시오? 뭘 구하시오?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러면서 범위가 딱 주어집니다. 범위가 뭐 한다? 마이너스 5보다 크다. 뭐 이렇게 주어졌어요. 뭐 한다?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졌다고 쳐. 예를 들어서. 이거 바로 판별식 쓰면 돼, 안 돼? 왜냐하면 범위가 있는데 범위를 여러분 판별식은 범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판별식 쓰면.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고자 할 때는 항상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것 따로 이것 따로. 그래서 뭐냐? 2x의 제곱 더하기 얼마? 3x 더하기 5라는 는 a 이렇게 해서 얘를 y 이렇게 해서 y는 그러니까 fx는 쉽게 말하면 y는 2x의 제곱 더하기 얼마? 3x 플러스 5라는 그림과 뭐가 돼? fx는 a다라는 그림을 뭐한다? 따로따로 그림을 그려서 당연히 이 그림은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가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3이겠지? 뭐 이게 이제 뭐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는 이것에서만 이 그림만 오른쪽 그림만 따져주는 거지 왼쪽 그림은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지. 제한 범위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A는 이렇게 생긴 게 A일 거 아니야.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 여기 이게 A 여기가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해보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뭐가 돼? 2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 5가 되겠지? 그러니까 4 그러니까 여기 이 값이 4란 말이야. 4 누구의 값이? Y의 값이 4라고. Y의 값이. 그러니까 A는 4보다 뭐 하면 돼? 크거나 같으면 뭐 한다? 하나의 실근을 갖겠지.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라. 그러니까 물론 이게 3차식이면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야? 미분이 필요한 거야. 이건 2차식이니까 내가 바로 그림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 하는 거지만은 이 그림이 만약 3차식, 4차식에 우리가 어떤 식이 돼버리면 뭘 해줘야 돼?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니니? 근데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미분이 필요하다.
어디에서 증가, 감소가 무엇이고 그 값이 어디에서 나오고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 문제를 풀고자 할 때는 미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뭐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이해해야지만이 내가 이 A를 뭐 해보는 거야? 이동을 시켜서 근이 몇 개, 어디에서 몇 개의 근이 나온가를 내가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그럼 부등식 문제는 무엇일까? 예를 들어 방정식 문제도 그렇지. 예를 들어 이렇게 했는데 이 범위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제한 조건이 있다면 이런 그림일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A다라는 그림을 이렇게 주어지면 당연히 뭐가 돼?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 나오겠지. 근데 더 재밌는 것은 Y축이 여기에 있으면 뭐한다?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하나의 음의 실근 이렇게 나온다는 걸 내가 이해할 수 있겠지. 뭔 말하는지 이해돼? 만약에 Y축이 어디에 있다면 여기에 있다면 뭐가 돼? 두 개의 음의 실근과 하나의 양의 실근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 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됐어? 그리고 이런 어떤 놈이 나와 있으면 이 새끼는 뭐 하라고 항상? 별개로 뽑아내주라고. 뽑아내주라고. 그래서 얘를 이동을 시켜보라고.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놈에, 왼쪽에 이 놈에 뭘 그려줘야 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미분이 필요하다 이 말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부등식은 그러면 어쩔 때 부등식이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 봐보자.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뭘 해주면 돼? 얘로 fx 빼기 gx가 이걸 내가 새로운 함수 hx라고 할 것인데 이 hx가 뭐가 된다며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참수다.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왔다고 쳐. 그러면 여기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이 최소의 값이 뭐 한다고? 0보다 크거나 같다며. 즉 이것 빼기 이것을 한 새로운 함수가 4차 함수라면 이 4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나는 뭐 해주면 돼? 증명을 해주면 당연히 이 fx가 이 gx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겠지. 이해돼? 무슨 말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크다 작다는 빼줘서 양수이면 큰 거고 빼줘서 0이면 같은 거고 빼줘서 음수이면 값이 작은 거란 말이야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거 이쪽으로 이동해서 그 함수를 새로운 함수로 해서 이 새로운 함수가 뭐라면 양수라면 바로 이 fx와 gx가 어떤 거야? 큰 거지. 뭔 말 하는지 이해됐어? 뭔 말 하는지 이해됐어? 또 만약에 제한 조건을 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제한 조건. 우리 친구 좀 추워가지고 별거 떨고 있는데, 응? 추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 쳐버리겠네. 아니 바람이 직방으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어쩌든 간에 추웠어요. 참 미쳐버리겠네. 여러분 저기 안 춥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내가 어제 초반에 내가 이걸 지금 입고 내가 수업을 하겠습니까? 내가 미쳐버리겠네요. 뭐 추우면 춥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집에 가가지고 그 새끼 그것도 못 알고 연병을 하고 있어서 막 이럴까봐 겁납니다. 겁나. 이게 잠깐 좀 이야기를 딴 데로 잠깐 좀 세면 한 2분만 셀게요. 지금 캄보디아가 좀 되게 많이잖아요. 맞아요. 무슨 여행 특별 네, 맞아요. 구역이라고. 근데 이 캄보디아에 뭐 앙코르와트인가 그런 사원이 있어요. 앙코르와트는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앙코르와트를 안 들어봤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쩌는 간에 캄보디아는 한 650만 명 정도 여행객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몇만 명 정도죠? 제 생각에 5만 명? 우리나라는 이미 2천만 명이 이미 넘어서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이 옵니다. 우리나라 엄청납니다. 근데 이제 어쩌든 간에 이 나라가 여행으로 먹고 살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아무튼 여행으로 먹고 살아요. 저런 나라들은. 뭐 사는 기반이 없어요. 근데 거기도 당연히 대기업도 있고 뭐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기업 이름이 프린스라는 기업입니다. 프린스는 엄청 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넘버 1, 2 이 정도 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프린스라는 이 기업이 우리나라 이번에 다
끌려가가지고 그 새끼들 다 프린스 기업에 다 해가지고 프린스 기업에서 그 직권을 한 거예요. 아 진짜요? 아, 그 기업, 예, 그 회장이 저기 중국 어떤 개놈이고, 아무튼 거기가 프린스 기업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삼성보다 더 큰 기업이죠. 그러니까 아직 그 나라에 있어. 아, 뭐 당연히 우리나라는 뭐 기업이 잽도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지사가 있어요. 전 세계로 지사가 당연히 있겠죠. 뭐 해서 먹고 사냐고? 주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임시매매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중요한 건 뭐냐? 외부적으로는 토지, 그러니까 부동산, 그 다음에 여행, 관광, 이런 것을 표방하는, 그리고 자선사업, 뭐 이런 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근데 실제적으로는 다 뭐예요? 예, 그냥 납치해가지고 막 멍두를 좁히고 정규 고문하고, 야, 뭐 해가지고 뭐 여러 사람 죽죠, 사실은. 많은 사람 죽었죠. 근데 여기에, 예, 우리나라에 누가 이것을 일조를 했겠어요? 통일교. 통일교가 뭐 알까요? 통일교. 맥콜 이거 저기 찍은 데가 통일교. 맥콜이 통일교 그 사랑의 그 음료예요. 근데 이 통일교에 누가 지원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윤멧돼지라고 있어요. 옛날에 그런 놈이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저기 윤멧돼지하고 저기 부부가 있었죠. 그 뭐 아무튼 뭐 누가 있습니다. 그 정신 나간 년이 한 명 있어요. 누군지 대충 아시겠죠, 그렇죠? 예. 지금은 감옥에 있습니다. 둘 다 감옥에 있죠. 근데 얘네들이 우리나라가 저기 못 산 나라를 무상 지원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이 이 네덜 때 우리나라 제일 많은 금액을 지원했는데 무려 5조 원을 지원을 합니다. 우리나라 저기 R&D 예산을 깎아버리고 이 저기 5조라는 예산을 지원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많이 지원한 나라가 어디냐? 예, 여기 캄보디아에 제일 많은 돈을 이 놈 새끼들이 지원을 합니다. 이 통일교 이거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 얼마를 지원하냐? 이건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그 나라한테. 공짜로 4,700억을 줍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캄보디아 그 국민들한테 욕처먹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거 우리가 죽였냐? 뭐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새끼들 뭐 범죄로 해가지고 중리도 돈 벌려고 와가지고 직무들이 다 이게 그쪽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한국인들이. 한국 대통령 똑바로 교육이나 시키시오. 지금 이 소리 듣고 있습니다. 미친 새끼들이죠. 한국인들 마약. 여기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새끼가 있습니다. 승리라고 혹시 아세요? 네, 버닝썬. 들었어요. 예, 버닝썬 이 미친놈이 나가지고 아시아의 넘버원은 캄보디아 아닙니까? 이 연비하면 미친 또란 새끼들 아주 다들 정신이 막 나간 새끼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거 하면 되게 돈 많이 벌어요. 통일교 자체도 좀 이상한 교우지만 이거 뭐 통일교를 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뭐 사이비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후원해가지고 막 이 짓거리를 아무튼 썩어 빠진 짓거리를 엄청나게 이 새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명신인가 뭔가 그 이상한 뭐 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 짓거리. 나라가 안 망한 게 지금 다행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하나하나 알잖아. 파헤쳐보잖아요. 말도 없이 이 나라를 개판으로 운영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정신이 나가버린 놈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로 저쪽 새끼들 저기 어디 영남 어디 새끼들을 가가지고 맨날 이 짓거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말을 못하겠는데 그래서 내가 걔네들을 정신병자로 말해. 정신병자 이 찍들. 아유 이 찍들. 정신병자입니다. 이 논리 자체가 없어요. 논리 자체가. 그냥 싫은 거야. 지금 이거 찍어준 대표적인 놈들이 다 누군지 알아? 나이상으로는 다 어떤 사람들인 줄 알아?
20대들하고 70대들이에요. 우리나라 20대들하고 우리나라 70대 이상. 참나.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중간에 3, 4, 5, 60대들은 이걸 알아요. 그런데 정신 나간 이놈들하고 정신 나간 이놈들이 뭐 이렇게 하고 뭐 도대체 그러니까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했을 때 도대체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무조건 뭐 이재명이 잘못했대. 미친놈 아니야 정신. 저 정신 나간 놈이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비교 분석도 할 줄 알고 생각도 할 줄 알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대학 가가지고 그런 애들 만나잖아. 그럼 조용히 그냥 무시하세요. 뭐 그런 애들하고 엮어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정치색이 다르잖아요. 나도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본인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본인 스스로가 알아야지.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안 엮이는 게 좋아요. 엮여야만 인생 자체가 피곤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엮이지 마세요. 인생 자체가 피곤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에 대한 증명이나 뭘 하기 위해서 이걸 fx 빼기 gx를 딱 했던 이 새로운 이 함수 hx라는 함수가 증가함수다 혹은 감소함수다 이걸 보여주는 거야. 뭘 보여줘? 증가함수다 감소함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여기부터는 증가함수겠지. 이해돼? 제한 범위가 있단 말이야. 이게 제한 범위가 뭐보다 크다? 이런 제한 범위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 그림에서 계속 증가함수가 될 수 있는 건 이거보다 오른쪽일 거라고.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뭐 제한 범위가 이것이면 더 좋고. 근데 중요한 게 있지. 바로 이곳에 EA, X가 A 이에 되는 데는 이 값이 뭐가 돼야 돼? 최소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 F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0보다 크거나 하고 이 그림이 증가함수다. 그러면 언제나 이것이 양수다라는 게 뭐가 돼요? 증명이 되는 거지. 따라서 이것이 이거보다 이런 범위 안에서는 언제나 조건이 만족한 거지. 자, 다시 한 번 더. 뭐가? 시작점이 뭐가 되고? 양수이고. 시작점이 뭐고?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그림이 뭐라면? 증가함수라면. 바로 fx 빼기 gx는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된다 이 말의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렇지? 다시 한 번 더요. 왜 시작점 양수 이거가 0이어야 되는지. 아니 그러면 여기가 시작점이 여기가 3이 되면 이 값은 어때? 다 3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값은 fx가 gx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겠지. 왜? 이게 양수이면 fx가 gx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양수이면. 그러니까 뭐한다? fx 빼기 gx 이 hx가 시작점이 뭐라면? 양수라면. 양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니? 최소한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시작점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그림이 증가함수라면 바로 이 그림은 언제나 이 값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이해돼? 그렇게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속도가 속도에 대해서 빨리 이야기해 줄게요. 이건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좌표나 뭐를? 위치. 좌표나 위치다라는 말이 원래 있는 식이다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말을 붙여 주어지겠지. 뭐한다? 어떤 좌표가 혹은 어떤 위치가 뭐한다? fx에 따라서 움직일 때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fx가 바로 x의 3서 더하기 2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fx를 뭐라고 했을 때 뭐한다? x에 따라서 뭐한다? 위치가 다음과 같이 움직일 때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 fx가 뭐라는 소리니? 위치라는 소리야. 그래서 얘를 뭘 해주면 물론 변수를 t라고 봤으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고 변수를 x로 봤으면 이 x가 지금 시간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이 값이 즉 한 번 미분한 이 값이 뭐가 되냐고
바로 속도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즉 3x의 제곱 더하기 얼마 4x 빼기 3 이게 바로 속도가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 속도를 보통 우리가 이제 v 내가 변수를 t로 보면 보통 변수를 t로 보겠지. 왜 그렇지? 타임의 약자 t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냐면 속도는 vt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이것은 뭐 ft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얘를 미분해주면 뭐가 된다고? vt. 이 v는 velocity 이런 소리예요. velocity. 그걸 속도라고 해요. 아 이게 모든 수학은 다 영어로 구성이 되어 있지 뭐 한글로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쓴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속도라고 하고 이 속도는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속도는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속도를 뭐라고 하냐면 수학에서는 벡터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한다? 벡터. 그럼 벡터가 어떤 뜻이냐고? 크기와 뭐한다? 방향이 존재하는 아무튼 크기와 방향이 동시에 존재하는 각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대요. 어쩐다? 크기도 존재하고 방향도 존재하고 그러면 이 속도에 대해서 뭘 해줘 버리면 속도에 대해서 절대값을 씌워줘 버리면 얘를 속력이라고 하고 속력. 그러니까 속도의 절대값은 속력이래요. 속력은 뭐만 나오는 거야? 항상 양수만 나오는 거예요. 양수만. 그 다음에 이 속도 즉 vt를 뭘 해줘 버리면 역시 또다시 t에 대해서 미분해줘 버리면 이건 바로 가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 가속도. 방향의 가속도도 뭐가 돼? 플러스도 나오고 마이너스도 나오는 거예요.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이게 적분할 때 똑같이 나와요. 가속도를 뭐 해주면 적분해주면 뭐가 되고 속도가 되고 속도를 뭐 해주면 적분해주면 뭐가 돼? 위치나 좌표가 된다. 그럼 속력을 적분하면 뭐가 되는가? 속력을 적분하면 뭐가 될 것 같아? 아니 속력을 적분하면 뭐가 될 것 같아? 크기가 되는 거지. 뭐가 된다고? 크기가 된다. 그러니까 크기를 미분하면 속력이 되는 속력. 크기를 미분하면. 뭔 말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크기라는 말은 음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걸 크기라고 하는 거야. 근본적으로. 크기에 무슨 음수가 있어? 마이너스 3. 너 키가 얼마냐? 마이너스 3cm. 이런 사람이 없잖아.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라. 예측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력을 접근하면 나중에 크기가 된다. 이런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어쩌든 지금은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뭐 할 거냐?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자, 뭐냐? 유형 1번으로 갑니다. 유형 1번. 유형 1번 652번 문제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되면 제가 해드릴게요. 이거 하고 끝낼 겁니다. 652번. 다른 거 문제 풀기에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요. 652번 문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조금 좀 바꿔서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봐보세요. 수학에서는 fx와 f-x가 서로 값이 똑같은 것을 이런 함수를 우리 수학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얘는 아, 우함수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우함수라고 한다. 우함수는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Y축 홀수차 함수를 말해요. 홀수차 함수. 홀수차 함수. 미안합니다. 우함수는 뭐라고? 짝수차 함수를 말하죠. 그러니까 2차식 y는 x의 제곱 3을 대입하든 마이너스 3을 대입하든 값이 똑같이 9가 나오잖아요. x를 대입하든 마이너스 x를 대입하든 값이 똑같이 나오는 함수. 이런 함수를 우리가 우함수라고 한다. 일명 얘는 뭐한다? y축 대칭 함수를 말해요. y축 대칭. y축 대칭이란 말이 무슨 말이었겠니? f 프라임 제로는 뭐가 돼? 0이 되는 상태를 말해요. 내용 이해됐습니까? 이런 어떤 상태를 말해요. 이런 함수를 기본적으로 우함수라고 하고 대표적인 우함수는 이런 것도 있지만 뭐가 되겠어요? 코사인 x 뭐가 돼요? 코사인 x 코사인 30도는 코사인 마이너스 30도는 값은 똑같다 이 말의 뜻이라고요.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이런 놈이에요. 그런데 fx나 f의 마이너스 x의 값이 정반대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데나 마이너스 해주면 돼요.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이런 경우를 수학에서는 기함수라고 해요. 기함수. 기함수는 뭐냐? 홀수차 함수를 말해요. 얘는 뭐가 돼요? 0,0 원점 대칭인 함수를 말합니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돼? sin x라든지 혹은 탄젠트 x라든지 이런 함수를 우리는 기함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뭐가 돼? 이것은 기함수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가는. 그러니까 기함수이므로 당연히 ax의 제곱이나 뭐가 돼? c는 없어져야 하지만이 뭐가 될 수 있다고? 홀수차 함수가 될 수 있다고.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가에 의해서 이 fx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고? x의 3승 더하기 bx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의 뜻이에요.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지 항상? 대답해. x의 절편, y 절편이 필요하다고. 제일 먼저 정의요. 그 다음 이건 당연히 단함수니까 정의형 모든 실수 채우는 어떻게 나오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x의 절편, y 절편이 필요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당연히 는 0이 되게 하는 값을 구하면 뭐가 되겠어? x의 제곱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말 잘 들어. b가 음수면 당연히 아까 제 말한 것처럼 b가 음수면 당연히 x의 값은 뭐가 돼? 뭐가 나오겠지.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b 막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이 b를 머릿속에 양수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뭘로? 마이너스로 잡아주는 게 편리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문제를 쉽게 풀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fx를 이렇게 우리가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형태가 나오겠니? x 뭐가 돼? x 마이너스 루트 b, x 플러스 루트 b 이렇게 나오겠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수학 문제를 내가 쉽게 풀려고 노력을 해야지 일부러 어렵게 풀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값은 이런 값이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가 0이 되고 여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루트 b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루트 b가 되는 이런 놈의 그림이 될 거라고요.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물론 당연히 0일 때 0이 되니까 그림은 이런 식의 그림이 되는데 이런 식의 그림이 되는데 이게 뭐가 돼야 되냐고? 뭐가 되냐고? fx의 절대값이래. 절대값. 그러니까 음수인 건 접어 올려라 이런 소리야. 그래서 접어 올려주면 이쪽에 대응되는 값 물론 이 값이 얼마지 이 값이나 이 값에 대응되는 값이 어때? 얘는 뭐가 돼? 양수 쪽으로 얘는 음수 쪽으로 이 값은 서로 어때? 동일한 거야. 동일해. 뭔 말하는지 이해돼? 왜 그렇지? 0이 뭐기 때문에 그러냐고 0이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 0 마이너스 루트 b 뭐가 돼? 플러스 루트 b잖아요. 지금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가 다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에 대응되는 값하고 여기에 대응되는 값은 뭐한다? 값이 정반대가 나오는 그런 값이 될 거라.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을 씌워주면 당연히 뭐가 되냐면 이 밑에 있는 건 접어 올리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고
이것만큼 이 새끼도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야 되냐고 2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어야지만이 근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 점이라고 하는 점이 무슨 점인 줄 알아? 이 점이 무슨 점이니? 극점이라는 점이에요. 이 점이 뭐예요? 이 점이 극점. 물론 이건 극대점. 원래 이것은 극소점에 마이너스를 치워주는 거죠. 이 값이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된다. 그 값이 2가 돼야지만 이렇게 근이 뭐한다?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 뜻이에요. 뭔 말하는지 이해됐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한번 미분해주면은 3x 한번 미분해주면 얼마 되냐? 3x의 제곱 마이너스 b가 되고 이해돼요? 그래서 는 0이 되게 하는 값을 따져. 그러니까 이 x의 값은 뭐가 되냐? 루트 3분의 루트 b 이렇게 돼. 즉 뭐가 돼? 3분의 루트 3b.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루트 3분의 b. 그래, 루트 3분의 b라고 합시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이 오른쪽은 루트 3분의 b가 되고, 그러니까 루트 3분의 b를 갖다 대면 그 값이 뭐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b를 갖다 대면 그 값은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겠지. 아니 여기하고 여기가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나온다니까. 원래는 이 까만 놈의 그림이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양수적인 값을 대입하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 절대값이 씌워졌기 때문에 접어 올리면 플러스 2가 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래서 뭐한다? 이 값을 여기다 갖다 대입해줘. 갖다 대입해주면 얼마 돼? 3 루트 3분의 b 루트 b 마이너스 뭐가 돼? 루트 3분의 얼마? b 루트 b 이거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런 소리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3분 분자면 똑같이 이제 3을 곱하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 돼? 3 루트 3분의 마이너스 2b 루트 얼마? b. 이게 마이너스 2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없어지고 2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b의 값은 바로 3이 될 수밖에 없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b가 3이 되니까 fx라는 식은 이 fx라는 식은 어떻게 된다고? x의 3승 마이너스 3 x라는 식이 돼야 된다 이 말의 뜻이에요. b가 3이니까.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f2의 값을 구하려 했으니까 2 갖다 대입하시면 돼요. 8 마이너스 얼마? 6 정답 얼마? 2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나는 문제 위주로 해서 빨리 이게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네. 우와, 다음 주에 다 못 끝내겠는데 19까지 있어서 2에서부터 19까지 끝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다음 주 언제 또 보는 거죠? 22일 날 보는 거잖아요. 최대한 열심히 끝내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공부를 안 하시잖아요. 힘들어요. 이거 친구 나가기도 벅찹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공부를 좀 104페이지까지 최소한 좀 공부를 좀 복습 좀 해보십시오.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아니 내가 시간 있으면 다 해주고 싶죠 당연히. 근데 그게 지금 진도 나가기도 빡빡해가지고 이게 불가능에 가까워서 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4페이지까지 공부를 해오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최대한 22페이지 그러면 10 한 2까지 정도로 10 한 3, 4까지 좀 나가갖고 그 다음에 24일 날 끝내고 적분 바로 설명하면 되니까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조금이라도 좀 가봅시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